난립하면서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연수에 나선 학생들이 폭행을 당했다며 학부모들이 인솔교사를 고소했습니다.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앞두고 중앙 언론들의 흠집 내기가 극심합니다. 사실 여부와 함께 논리가 타당한지 짚어봤습니다. 도내 습지 2곳이 동시에 국가보호습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마다 습지를 대하는 태도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라면을 먹거나 쓰레기를 버렸다고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믿기지 않지만 학원 등이 주관한 해외 어학연수 중에 실제 벌어진 일입니다. 일부 학생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는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의 한 사단법인은 지난달 필리핀에서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4주간 열린 연수에는 초중고등학생 28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연수 기간 중 인솔교사였던 26살 A씨가 어학원과 숙소 등에서 아이들을 수차례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쓰레기를 지정된 곳에 버리지 않았다며 가슴을 발로 걷어차이거나 라면을 먹었다는 이유로 뺨을 맞는 등 인솔교사의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이 있었다는 게 학부모들의 주장입니다. 맞는 게 꼽냐면서 붙들고 벽에 밀치면서 뺨을 7차례 이상을 때리면서 가슴팍을 치면서 7개 이상을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학부모들은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아이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는 등 후유증이 심각하다고 주장합니다. 필리핀에서 돌아오고 나서 특징상이 있더라고요, 심하게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눈을 깜빡거리냐 그랬더니 불안해서. 더구나 일부 학교에서는 해당 법인의 연수 프로그램을 홈페이지나 문자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비용의 40%를 법인에서 지원해준다는 말에 믿고 맡긴 부모들은 뒤늦게 분통을 터뜨립니다. 해당 법인 측은 훈육 차원의 체벌이 있었지만 학부모들의 주장은 과장됐다는 입장입니다. 분명히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너무 이제 좀 과하게 이렇게 좀 몰아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경찰은 학부모 10여 명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에 딴지를 걸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편향된 시각을 노고로 하고 있는데 침소봉대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성 취약은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이 처음 제기될 때부터 불거졌던 문제입니다. 서울에 집중된 금융시장에서 멀어지면 운용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보편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전주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시골로 내려가더라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하냐?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 서울의 일부 언론은 국민연금의 투자를 받으러 전주에 내려와야 하는 외국 금융사의 교통 불편까지 거론하며 기금본부 이전에 부정적이지만 이 역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서울 중심인 금융업계가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 내세우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그쪽에서의 걱정이 아니라요. 그들을 떠나보내는 서울에 있는 자산운용사나 서울에 있는 그 감독기관이나 그쪽에서의 걱정이 저는 더 크게 작용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금본부 운영 인력의 이탈을 근거로 이전이 잘못된 게 아니냐는 시각도 큽니다. 실제로 자녀 교육이나 가족 동반 이주에 어려움을 이유로 펀드 매니저 수십 명이 기금본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고액 연봉의 계약직인데다 대체로 이직이 잦아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더구나 540조 원을 다루는 국민연금은 펀드 매니저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일하고 싶은 곳이어서 인력 충원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력 쌓기적인 측면이 더 강하잖아요. 또 그것 때문에 또 거꾸로 오래 있지 않는 이제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라고. 오히려 펀드 매니저를 지역에서 직접 양성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부산시가 한국거래소 이전을 계기로 제2금융중심지로 도약을 위해 선박 파생금융에 특화된 금융대학원 신설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전북혁신도시가 뿌리 깊은 서울 중심의 금융시장을 뚫고 대한민국 서남권의 새로운 금융허브로 우뚝 서길 기대해봅니다. MBC 뉴스 박찬욱입니다. 전라북도 상공회소협의회와 애향운동본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돈의 이전을 촌구석, 논두렁 같은 표현으로 흠집을 내는 일부 언론 보도는 수도권 집중화로 국가 경쟁력만 떨어뜨릴 것이라며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도 논평을 통해 고질적인 문제인 기금본부의 인력 이탈을 전북 이전 탓으로 돌리는 보도는 지역을 비하하는 저급한 행태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군산 백석제와 고창 독림저수지가 국가보호습지로 추진된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멸종위기 동식물의 절반이 습지에서 서식하거나 습지에 의존해 살아갈 만큼 습지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 보존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난 97년 람사르 협약에 가입한 이후 현재 내륙에만 22곳의 습지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도내에서는 고창 운곡과 정읍 월영습지가 국가보호습지로 운곡에는 멸종위기종인 수달과 황새 등 863종, 월영습지에는 담비와 수리부엉이 등 276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습지는 주변 토지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있어 일부 주민 불편도 있지만 순천만의 경우 대한민국 생태 수도로 불리며 연간 3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 경제적인 효과도 큽니다. 그런데 독림저수지와 달리 백석제는 관계당국의 무관심으로 점차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강동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태적 가치가 확인돼 국가보호습지 지정의 첫 단추를 꿰는 고창 독림저수지와 군산 백석제. 고창군은 정부 조사 결과를 반색하며 생태보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20억 원을 들여 탐방객을 위한 데크와 조류관찰대 등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철새 생태관광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생태관광 거점 지역으로 독림저수지를 적극 육성하고자 합니다. 반면에 백석제의 사정은 좋지 않습니다. 백석제에는 동미나리와 가시연꽃 등 멸종위기 수생식물이 서식해 수위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기인 겨울철에 수문까지 열려 있어 습지물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습지가 점점 메말라가다 보니 이처럼 수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갈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백석제를 관리하는 농어촌 공사가 수문을 설치해달라는 환경당국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을 또 갑자기 잡으면 또 그 풀이 죽어서 수질이 상당히 나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못했죠, 그때. 지자체의 미온적인 태도도 백석제 보전에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멸종위기종이 발견돼 병원 사업이 자초된 뒤 1년이 넘도록 최소한의 보전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여기 환경부하고 연계해가지고 좀 보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현재는 없고요. 국가보호습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가 필요한데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군산시가 동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살고 있던 이런 보호종 식물들이 자연에 다 사라지고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말로 아무 쓸모없는 그냥 뭐 맨 땅 이런 이상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잘해서 보존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공인한 전북의 소중한 습지 자원이 관계 당국의 무관심으로 방치와 생태관광지로의 도약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대선 주자인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군산조선소 폐쇄에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새만금 공항과 기금운용본부 등의 현안에도 도민 정서와는 의견이 달랐습니다. 전북기자협회 초청토론회 이종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방침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시장은 공공선박이라도 발주해 가동중단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고
안철수 전 대표는 폐쇄 반대 결의대회까지 참석하면서 도민들과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위기의 조선업이 구조조정 중이고 기업이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국가는 어쩔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새만금 쪽에 개발을 더 해드린다든지 국가가 할 수 있는 걸로 약속을 하는 게 낫지, 이 민간 기업의 결정 부분에 정부가 그렇게 지금 나서서 새만금 개발을 위해 공항이 꼭 필요하다면서도 군산공항을 확장해 민과 군이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 새만금 지역의 신공항을 기존에 군산에 있던 그 비행장을 확장을 해서 거기에 민간 군이 같이 쓸 수 있는 공항으로. 군산공항 확장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다가 미군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한 사안인데다 박근혜 정부가 유 의원의 출신지인 대구공항을 전격적으로 확대 이전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하면 유 의원의 이 발언은 전북 홀대나 무시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입니다. 유 의원은 나아가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대한 기대 효과에 대해서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해 여의도 기능의 전주 이전에 대해 신중론 내지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기금운용본부가 당장 이 지역에서 뭔가 그 금융 그 자체만으로 뭔가 금방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유 의원은 전북 독자 권역 설정이나 새만금 매립 정부 추진 등에 대해서는 앞서 토론에 참석했던 문재인, 이재명, 안철수 전 대표 등과 같았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전주시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 이후 관제센터 정보 시스템의 접속 인원이 늘면서 버스 정류장 안내 기기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16년 된 관제센터 시스템이 노후돼 오류가 잦은 것으로 보고 예산을 투입해 고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물 이동이 제한되면서 새끼돼지 생산 농가들의 사육장이 포화되는 등 어려움이 크다는 축산업계의 건의와 구제역 소강 상태를 반영해 내일부터 이동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제역 재발 위험이 큰 정읍에서는 농장 간 이동이나 양돈 농가의 돼지 입식은 금지됩니다. 군산 월명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7 금석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결승전에서 제주 유나이티드 18살 이하 팀이 서울 보인고를 3대 0으로 누르고 창단 후 첫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금석배 축구대회는 군산 출신의 국가대표 고 최금석 선생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92년부터 대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연구개발과 생산, 전략지원 등 5개 분야의 신입사원 공채를 오는 28일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 측은 그룹사 전체 전형인 만큼 아직 전주공장 채용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북도는 군산공항에 25억 원을 들여 노후된 대합실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연말까지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군산공항은 이스타항공과 대한항공이 제주를 주 28회 왕복 운항하고 있는데 지난해 탑승객은 1년 새 13% 증가했고 탑승률도 86%를 넘었습니다. 완주군이 도농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을 텃밭과 시민 텃밭을 운영합니다. 시민 텃밭은 인근 도시민, 마을 텃밭은 완주 군민이 대상으로 가구당 10평씩 600여 명에게 분양되며 삼례와 봉동, 이서 지역에 5곳이 운영됩니다. 분양 신청은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로 해당 읍사무소나 군청에서 받습니다. 전라북도는 진안군, 무주군과 협약을 맺고 진안에 110세대, 무주에 50세대 규모의 소규모 임대주택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주택 노후화와 인구 고령화로 임대주택 수요가 많지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 투자가 저조해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통계청 출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신생아 수는 12,7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9.9%나 줄어 대전에 이어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가임기 여성 1명당 자녀 수는 평균 1.25명에 그쳤고 인구 1000명당 신생아 비율 역시 6.9명으로 강원과 함께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시중 쌀값을 반영한 쌀 변동 직불금은 80kg에 33,499원으로 지난해 지급한 고정 직불금과 합하면 쌀 직불금 총액은 49,372원에 달합니다. 이는 1년 전보다 배가 증가한 것으로 시중 쌀 가격이 13만 원까지 떨어지면서 목표 가격 18만 원을 보장하다 보니 직불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